안녕하세요, 니트입니다. 오늘은 드래곤 퀘스트 3 HD 2D 리메이크의 발매가 발표가 되었죠. 뭐 드래곤 퀘스트 1, 2 리메이크도 발표가 되었고요. 이러한 이식작들의 가격이나 뭐 컨텐츠에 대해서 가벼운 잡담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발표된 득회 3 리메이크 가격 같은 경우에 뭐 콘솔도 있고 스팀도 있고 다 있죠. 스팀판 기준으로 네, 7,678엔 세금 포함해서 일반판이고요. 한국어판 가격의 경우는 스팀 기준으로 69,800원으로 책정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게임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네, 여기 득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구작들 희망 소매 가격 이런 게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네, 드래곤 퀘스트 패미컴 1986년에 처음 나왔고요. 뭐 87년, 88년 이렇게 1, 2, 3가 나오는데 5,500엔 세금 별도, 세금 별도 5,500엔, 5,900엔 세금 별도. 가격이 조금 올랐죠? 아마도 뭐 득회 3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앞에 두 개보다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최초로 세이브 기능이 들어간 득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때 그 램도 같이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뭐 조금 올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는 득회 4도 페미컴으로 나왔는데 이때는 가격이 확 올랐죠. 8,500엔 세금 별도. 뭐 전체적인 용량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컨텐츠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됐거나 게임 가격이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죠. 그리고 슈퍼 패미컴 시절이 아주 비싼데요. 이렇게 5 9,600엔 세금 별도. 예. 1, 2 이식작 9,600엔 세금 별도. 굉장히 비싸죠. 뭐 6 11,400엔 세금 별도. 어 숨이 턱 막히죠. 드래곤 퀘스트 3 슈퍼 패미컴 이식작 같은 경우에 8,700엔 세금 별도. 슈퍼 패미컴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마 그 팩 롬 카트리지에 들어가는 기판에 반도체가 결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의 성능에 따라서도 아마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긴 있겠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엔 특히 뭐 이때는 이제 버블이 이쯤에 터지죠. 뭐 90년, 80년대 말 90년대 초쯤에 버블이 터지고 막 그러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터지고 나서도 한동안은 뭐 나름 잘 살긴 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기판 성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 가격 설정을 뭐 제가 그냥 한 가지로 딱 정의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이때는 게임이 좀 비싼 시대였다. 네, 게임보이 컬러용으로 뭐 외전작 빼고 이야기하면은 득회 1, 2 이식작 같은 경우에 5,145엔 세금 포함. 네. 득회 3 게임보이 컬러판 같은 경우에 6,720엔 세금 포함. 가격이 꽤 올랐죠. 이쪽에서 오면서 이것도. 이런 그 롬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 반도체 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은 내리기 어렵고 오히려 자꾸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롬에서 이 CD, DVD 이런 광매체로 바뀌죠. 이런 광매체로 트렌드가 바뀌고 나서의 가격이 변화가 좀 눈여겨볼 만하죠. 득회 7, 에덴의 전사들 네 8,190엔 세금 포함. 슈퍼 패미컴 시절보다 약간 내려갔죠. 뭐 아직 비싸지만 뭐 듀케 4 플스 1 이식작 같은 경우에는 7,140엔 세금 포함. 그리고 CD 매체에서 또 특이하다고 느껴지는 점은 여긴 없네요. DVD부터 일단 보죠. 광매체 어차피 비슷하니까. 네, 드래곤 퀘스트 5 천공의 신부 슈퍼 패미컴용이었던 거에 플스2 이식판이죠. 7,800엔 플러스 세금. 네, 세금이 빠져 있다는 거죠, 여기는. 근데 득회 8 신작 8,800엔. 신작이라 조금 더 비싸네요. 세금 따르고. 네, 근데 뒤에 보시면은 얼티밋 히츠라는 게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염가판입니다. 수량 수요가 많아서 여태까지 찍어낸 게임이 다 팔렸는데 새로 더 찍어내는 버전을 좀 더 싸게 해서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이걸 수요를 맞춰서 공급을 할 건데 대신에 좀 싸게 해서 잠재적 수요를 좀 더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얼티밋 히츠는 가격이 다 쌉니다. 네. 득회 8 얼티밋 히츠는 2,800엔 플러스 세금. 훨씬 싸졌죠? 이쪽도 득회 5도 2,800엔 플러스 세금. 득회 7 2,500엔 플러스 세금. 득회 4 2,500엔 플러스 세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싸졌죠? 이게 반도체 칩 같은 게 들어가는 롬이었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텐데 CD, DVD 이런 광매체로 들어가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염가판을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롬으로 찍어내는 과정에서도 그 수량이 모자라면은 신규 생산이 있고 신규 리비전이 있고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쓰진 않았는데요. 네, CD, DVD 같은 광매체에서는 이렇게 어, 얼티밋 히츠라고 아예 버전을 올려서 뭐 버그 수정을 겸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싸졌다. 유저 입장에선 좀 좋은 거죠. 그리고 뭐 닌텐도 DS 막 이런 데에도 DS는 사실 반도체와는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플래시 메모리에 가깝죠. 뭐 어쨌거나 이쪽도 뭐 가격이 휴대용기기 때문에 거치형 콘솔에 비해서는 스펙도 좀 떨어지고 그만큼 가격도 조금은 낮춰지지만 풀프라이스에 비해서 한 2,000엔 그 정도 싼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네. K9도 있고요. 얼티밋 히츠 여기도 이렇게 나왔죠. 예. 얼티밋 히츠들은 기본적으로 좀 더 싸죠. 예. 그렇게 광매체 이후의 이식작들은 좀 더 싸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물론 어 처음부터 그렇게 싸게 파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수 있는 생산적인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위용으로도 통합으로 1, 2, 3 그 패미컴이랑 슈퍼 패미컴 이식작도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바일은 예, 스마트폰용으로도 나왔지만 뭐 닌텐도 3DS 뭐 플스 4 이런 데로도 이제 스마트폰용을 그대로 이식해서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들이 이식이 됩니다. 그거는 가격들이 훨씬 싸거든요. 보시면은 네, 득회 1이 660엔 세금 포함, 득회 2가 935엔 세금 포함. 아까 것들이랑 비교해도 훨씬 싸죠. 3는 1650엔 세금 포함. 네, 이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쌀 수 있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이식됐던 것들을 이제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구조가 갖춰졌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패미컴과 슈퍼 패미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게임기들이지만은 호환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게임기가 바뀔 때마다 게임을 새로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물론 그 일부 호환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전부 호환이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뭐 그래픽도 새로 만들고 내부 프로그램도 새로 짜고 사운드도 새로 찍고 막 그러다 보면은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지가 많았지만은 물론 플스 시절까지도 그래서 아예 그래픽도 더 올리고 네 그래픽 상승 뭐 상향 사운드 상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컨텐츠를 추가하고 뭐 새로운 던전 새로운 보스
뭐 숨겨진 보스 같은 걸 추가한다던가 수집 요소를 추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계속 추가하고 올라간 가격은 그대로 받는 식으로 이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는데요. 이제 최근 스마트폰 이후의 흐름이기도 한데, 스마트폰도 그렇지만은 이제 게임기들도 대부분 어느 정도 호환성 이런 거, 직접 호환은 아니지만은 게임을 이식할 때 이식이 편하도록 개발 툴 같은 것도 많이 발전이 되고 그래왔기 때문에, 또 보시면은 3DS, 플스4, 스위치 뭐 이런 데 이식되는 게임들이 사실은 내용물이 완전히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만 수정을 하면은 그대로 이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비 절약을 통해서 더 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득회로 예를 들면은, 득회 같은 경우에 아까 보였던 것들 이식작들의 슈퍼 패미컴 이식, 뭐 게임보이 컬러 이식, 그 다음에는 게임기가 아니고 그 모바일로 이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쪽에 그 피처폰 시절에요. 피처폰 시절에 이식이 됐었고, 이 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1, 2, 3 패미컴, 슈퍼 패미컴을 그냥 그대로 에뮬레이션 이식으로 한 거라서,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통째로 넣어가지고 이식을 한 거고, 새로 만든 거는 그러면 여기 게 가장 최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스마트폰 이전은. 그리고 아마도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추측으로는 이 피처폰 시절에 모바일 사업부가 그대로 스마트폰 사업부로 이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식을 할 때 피처폰 시절에 만들었던 자료를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게임기 슈퍼 패미컴 게임보이 컬러에 추가되었던 컨텐츠들이 피처폰 게임에서는 뭐 용량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삭제가 되고 기본적인 부분만 들어가고요. 대신에 뭐 도트를 새로 찍고 사운드를 새로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 피처폰 기반으로 스마트폰이 이식이 됩니다. 그래서 득회 1, 2, 3 도트 보면은 뭔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은 피처폰으로 나왔던 것들을 그대로 옮긴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죠. 그리고 요걸 그대로 플스4, 닌텐도 3DS, 닌텐도 스위치에 다 이식을 합니다. 내용물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든 플스4든 스위치든 뭐 뭘로 하든 간에 내용물은 똑같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DS만 화면 구성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살짝 다르다고 볼 수 있긴 한데, 뭐 지도 좀 추가해주는 정도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식의 트렌드가 또 변한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실물이 없죠. 다운로드로 해야 되고, 플스4 스위치판 같은 경우는 합본판을 나중에 따로 내긴 낸 걸로 아는데, 플스4랑 3DS도 다운로드 전용으로 판매한 걸로 알고 있고요. 스위치도 기본적으로는 다운로드 위주로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라서 실물이 없다는 점도 또 크게 작용을 하고, 또 스마트폰 판 가격도 비슷하거든요. 스마트폰의 가격을 책정을 할 때 보통 게임사들이 예전 피처폰 시절의 게임 가격을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진입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더 싸게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이식을 할 때 각자 따로 팔면서, 예전에는 막 롬 카트리지에다 이식을 할 때는 가격을 내릴 수 없으니까 컨텐츠가 모자라면은 원투를 묶어서 판다던가 뭐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한다던가 하면서 가격은 그대로 올려서 받고 그런 이식 전략을 펼쳤는데, 이제는 다운로드 위주로 되다 보니까 굳이 묶을 필요 없고 이식이 쉽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을 내려서 최대한 많이 뿌려서 또 이 1, 2, 3가 사실 득회 요즘에 메인 판매라고 보기에는 신작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신작들을 접하기 전에 싼 가격으로 먼저 접해서 신규 유저를 끌어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홍보도 겸하고 제작비도 절감하고
그러면서 싸게 싸게 팔아서 뭐 팬들 민심도 챙기고 그런 걸 노려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의 견해이기 때문에 공식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이식을 하는 와중에 이번에 득회 3 HD2D 리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의 이식 방향성이랑 또 달라진 것 같거든요. 트렌드랑은 아마 그러니까 단순히 신규 기술을 이용해서 뭐 신규 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존 팬들에게 어필하는 측면이 더 클 것 같긴 합니다. 듀케3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가격이 지금 스마트폰이나 기존 플스4나 이런 스위치나 이런 콘솔에 나온 듀케3에 비하면은 4배 이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좀 모르겠습니다. 이 듀케3가 물론 당시 페미컴 시절에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었던 건 맞고요. 지금 봐도 훌륭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지만은 만약에 내부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게 그대로 컨텐츠가 전부 그대로라면은 컨텐츠가 그대로라면 스마트폰 판이나 그런 것도 가격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메리트가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텐츠가 뭔가 많이 더 추가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이제 득회 3 HD2D 리메이크의 경쟁 상대는 득회 3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기존의 득회 3랑 득회 3가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HD2D 리메이크에서는 새로운 컨텐츠들이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HD2D의 그 리메이크 감성은 굉장히 놀랍기는 하고요. 저도 움직이는 몬스터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보기 좋다라는 생각은 했지만은 분명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4배 이상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물론 팬들은 그래도 사겠지만은 진짜 골수 팬들 이외에는 뭔가 좀 멈칫하게 되는 요소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물론 뭐 신규 유저들은 뭐 구작에 대해서 접해보질 못했으니까 오히려 별 생각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기존 팬들이 더 이미 했던 건데 이 가격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새로운 그래픽이라던가 새로운 요소들이 많이 추가됐다면은 개발진들이 그만큼 돈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격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유저들이 결국 플레이했을 때 만족도가 얼마나 될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득회 3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파이널 판타지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파이널 판타지도 굉장히 많이 이식을 했었는데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들도 옛날에는 뭐 게임보이 어드밴스 합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네, 원투 어드밴스는 이럴 때에는 다 풀프라이스로 뭐 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뭐 나중에 버추얼 콘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내려가죠 많이. 이제 실물을 팔지 않게 되면서 가격이 더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 그게 2번 내려갔죠. 롬에서 CD, DVD 같은 광매체로 들어갈 때 그리고 광매체에서 다시 DL로 넘어가면서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 이 레트로 RPG들을 신규 팬들에게 어필하는 데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파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픽셀 리마스터도 네, 픽셀 도트를 다 새로 찍었고 뭐 OST도 뭐 손받고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비싸게 받지는 않았거든요. 픽셀 리마스터 1에서 6까지 다 합쳐서 한국판이 얼마였지? 한 8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본판은 아마 10,000엔 정도 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거나 다 합쳐서 그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 득회 3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가성비 있는 가격이었죠? 어떻게 보면
네, 파판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판도 그 픽셀 리마스터 다 묶어서 패키지판도 발매를 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따지면은 픽셀 리마스터도 분명히 도트 다 새로 찍고 뭐 하긴 했지만은 최대한 1에서 6까지 뭐 UI를 통합한다던가 뭐 이펙트를 통합한다던가 뭐 배경을 통합한다던가 이런저런 면에서 아마 비용 절감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가능한 가격이었겠지만 듀크 3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어야지 팬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당시에 듀크 3는 정말 좋은 게임이었지만은 지금 요즘 RPG들이랑 풀프라이스로 비비려면은 뭔가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같이 이야기가 됐던 로맨싱 사가 2또 리메이크가 발매 예정이죠. 이거는 3D로 됐는데 이쪽은 가격이 조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6,820엔 세금 포함 스팀판 기준으로요. 한국어판 기준으로는 6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전부 다 스퀘어 에닉스 게임이죠. 어쨌거나 로맨싱 사가 2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이식작들이 모바일이랑 스팀이랑 뭐 콘솔들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로맨싱 사가 2 같은 경우에도 결국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비싸게 가격이 올라간 이식인 만큼 그만큼의 만족도를 유저들한테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좋은 게임들로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다시 보기 그 라이브에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그 라이브 채널 쪽에 라이브 다시 보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 트위치, 치즈직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게임 연구소 채널에 정기적은 아니지만 네, 간간히 제가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올릴까 하니까 여러 이야기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게임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